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헤림 헬스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유가도 급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파란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뭐 사실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네. 있다가 이제 조금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우리가 뭐 조금만 시장 열리기 전에 좀 주변 시황을 확인을 해봤으면은 오늘 장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뭐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있었죠. 일단 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제 미국 장이 굉장히 좀 폭락을 했었고, 이제 유럽 장도 좀 크게 영향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제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또 발발이 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담감도 있었고요. 또 지속적으로 경기 부진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또 뭐 증권거래세 관련된 얘기가 이제 이틀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좀 투자를 진행하는데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요소들로 봤을 때 뭐 이제 시총 대형주부터 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세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장에서도 가는 종목군들은 꾸준히 가고 있고, 특히 뭐 정부 정책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종목군들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뭐 치료제부터 이제 진단키트 그리고 이제 마스크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 또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제 장에서는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이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 빠르게 조정 나오는 것처럼 순환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일정 수익률이 나오게 됐을 때는 빠르게 좀 정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장이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언택트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워낙에 빠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뭐 코스닥 시장도 사실은 뭐 코스피 시장이나 이런 뭐 전반적인 그런 움직임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보다 더 많은 종목군들이고 이제 뭐 종목들도 좀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르게 개인 투자들의 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최근에 뭐 움직이고 있는 뭐 동박이라든지 그다음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개인들이 보는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뭐 뉴스라든지 공시 혹은 정부 정책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가 많은 종목군들 위주로 당연히 좀 움직이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시장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로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그런 요인들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두 시장 모두 좀 영향을 비슷하게 받고 있다. 다만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들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관련된 이슈를 빠르게 잡아 대응해 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두 시장 모두 다 좀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모멘텀들을 좀 잡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종목들 이슈가 있고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들 특히 눈여겨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먼저 뉴욕 사실상 재봉쇄의 미국 증시 급락, 국내 긴장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수소 전기차 관련주 오늘도 강하다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IPO 새 역사 쓴 SK바이오팜 하반기 열기 지속입니다. 어제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 SK바이오팜이 IPO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31조 원에 육박하는 청약 증거금과 또 323대 1의 경쟁률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상장 후 주가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열기 지속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언택트수의 삼총사 시총 100조 시대 코앞인데요. 이 대표적인 언택트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이 삼총사 시가총액의 총합이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5조 원 규모였는데 반년 사이에 1.6배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종목들에 대한 전망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2차 확산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이에 대한 공포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2%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8천여 명으로 하루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같은 북동부 3개 주는 최근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에 대해서 2주 동안 격리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봉쇄 완화 이후에 이동 제한 조치가 다시 나온 건데요. 이로 인해 재봉쇄 우려 다시 커지고 있고요. 경제활동이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역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전 10시 이후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액 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상장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소액 주주에게까지 모두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신 공제 혜택을 늘려서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기로 했고요. 또 증권 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2022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서 현행 0.25%에서 0.1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95%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주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오늘 증권주들의 하락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수소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하반기 성장 기대감과 더불어서 관련 이슈들도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내연 기관차에서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쪽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상하프로테크나 인지컨트롤스, 덕양산업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 기업들의 주가 강세 보이면서 덕양산업이나 인지컨트롤스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 오늘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 LNF나 일진머티리얼즈, DA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만나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근 이 두 섹터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이 좋잖아요. 요즘은 특히 또 수소차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소나 전기차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측면과 이제 중장기 측면으로 나눠서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로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이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 엄청나게 크게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큰 전 세계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될 것이고 관련된 이제 뭐 설비라든지 우리가 주유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그런 설비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관련돼서 이제 충전소를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사실 그 충전소 부분 때문에 상용화가 잘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정부적인 그런 흐름들이나 이제 뭐 각 기업들이 만나는 뭐 예를 들면 현대차와 뭐 LG가 만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거 진짜 더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수소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유럽 지역에서 움직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다음 달 8일 정도에 그 관련돼서 정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소나 전기 관련된 이런 투자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큰 부분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에서 지금보다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시장을 약 70배 이상까지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은 충분히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우리 자동차 시장을 좀 봤을 때 휘발유랑 디젤의 그 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여전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파이가 굉장히 좀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절반 그리고 앞으로 100% 전환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엄청나게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단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로 이제 투자 방향을 설정하셔가지고 접근 대응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수소 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영향을 받아서 상하프로테크가 이제 그 엔진 쪽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돼서 오늘 장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장에서 시장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들 더 많이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거 빨리 윗꼬리 나오면서 이제 음봉 전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이런 불안감들이 좀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좀 눌렸을 때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마련됐을 때 오히려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단기 급등 나왔을 때 다시 정리하시는 좀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관련대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하프로테크랑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좀 뚫고 나가려고 움직임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단기 고점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신고가 패턴을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지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관련주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IPO 시장 그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커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네. IPO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관련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거나 이름이 네. 비슷하거나 하는 종목군들은 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진짜 네. IPO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이슈니까 뭐 이제 좀 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빅히트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데 뭐 빅히트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뭐 DPC라든지 LB세미콘 그다음에
이제 뭐 키스트 대표적으로 뭐 이런 종목이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몇 종목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종목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키스트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제 그런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다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키스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실적도 흑자 전환했고 또 이제 OTT 관련돼서 또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빅히트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있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좀 접근도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LB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움직임이 좀 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끝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관련 본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그런 본업뿐만 아니라 빅히트 관련된 이슈가 있는 역시 그런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직격탄을 받기 전 가격대까지 이제 막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요 박스권만 잘 돌파를 해주게 됐을 때는 충분히 고가 패턴을 다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또 DPC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나왔다가 이렇게 횡보해주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박스권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먼저 선점해야지 급등했을 때 대응할 수 있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관련된 이슈로 급등할 때도 보시면은 이제 박스권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지치게 하다가 상승할 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IPO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청약을 본인이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아니다. 그리고 혹시 관련주에 대한 이런 수혜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좀 접근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당연히 카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수가 있는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언택트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IPO 자체에 좀 불안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검은 상황 펌플리싱이나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IPO 관련돼서 진행이 되거나 혹시나 이런 추진했을 때 문제가 있을 만한 요인들은 있는지 그리고 그 본업이 실적이나 관련된 흐름들이 굉장히 탄탄한지 빅히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역대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주고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선점하신다면은 좋은 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IPO 바통을 받을 종목들의 관련주 주목해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해림 헬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안내해드린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의 여파 그대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지금 시장 쪽에서 언제 조정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에 대한 분위기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들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오늘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거의 임박한 상황 쪽에서 이와 관련된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떤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볼까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확대갈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이제 경제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은 이만하면 됐다. 재정 정책도 강화시켜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특히 전통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고용 창출이나 GDP 성장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쪽에서 다른 산업 대비해서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이 기사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1조 달러 정도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GDP를 4.7%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더 증가시키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죠. 보통 5%대 이하로 내려오면서 완전 고용에 가깝던 미국의 고용률이 특히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업률이 급증한 만큼 특히
최근 들어서는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담이 크겠죠. 이를 끌어내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인프라 투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대두가 상당히 크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트럼프 입장 쪽에서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이제 11월 달 대선을 앞둔 마당에 지금 뭔가라도 반전 카드가 필요한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이 최근에 나온 볼튼 회고록의 악재라든가 지지율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특히 8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양책을 써야 이제 지표들이 속속 들여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전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특히 경합 지역이라고 하는 플로리다, 뭐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바이든 후보에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경합주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지율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의 답이 없는 상황으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전 카드 중에 하나 어떤 실업률도 끌어내리고 그에 따른 어떤 경기 부양책의 여러 가지 흐름들도 같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계속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작년 4월 달에는 약 한 2조 달러 정도까지는 인프라 투자 규모로 끌어가겠다라는 쪽이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재원이 문제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 인프라 관련된 자금 조달 법률들이 이제 만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대체를 위해서 1조 달러 규모의 SOC 투자안을 이제 7월 4일 이전에 의회가 좀 합의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안쪽으로는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서 어떤 시장에 부각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토건 관련된 직접적인 프로젝트가 한 75%, IT 인프라 쪽이 25%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기존의 토건 프로젝트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필요성도 늘어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시설 등급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이라든가 댐, 그리고 특히 상하수도, 그리고 에너지, 철도, 도로, 교량까지 모두 다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나왔었을 때 D등급 정도가 가장 많은 상황들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등급이 D 플러스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도 2017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조 9천억 달러가 좀 필요한 상황들인데 지금 더 늘어갈수록 자금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를 좀 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굴삭기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굴삭기 관련된 부품주 게다가 또 전력 통신선과 관련된 LS 같은 종목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강관 관련된 쪽의 대표주자 세아제강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5G가 또 계속 투자 쪽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되면 또 중요한 5G 관련된 쪽의 종목들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 굴삭기 관련된 쪽의 종목들 물론 올해 주가가 회복은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체를 보이고 있죠. 그런 쪽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DY 파워 같은 경우는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나 두산인프라, 현대건설에 모두 기계가 관련된 쪽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같이 수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떤 미국의 특히 관련된 쪽이 모두 다가 아니라 북미 쪽의 매출이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디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 앞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이 구체화됐을 때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도 계속 경기 부양책으로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거의 뭐 4천조 가까이도 이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쪽으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쪽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은 두셔야 되겠죠. 게다가 또 관련된 이제 확정 시기나 어떤 구체화안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라는 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초기에는 아마 발표가 되게 되면 기대감으로 주가는 동반적으로 모두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는 실적이 얼만큼 반영되든 특히 수주를 얼만큼 해서 이를 기업 실적들에 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모습은 이제 두산 밥켓이겠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소형 건설 기계 쪽엔 가장 강자다 보니까 최대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두산그룹 관련된 구조조정 얘기라든가 또 이제 내부 두산인프라코어와의 내부 거래 가능성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할인 요인들이 좀 더 있다는 관점들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26,000원대 부근이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 매수해볼 매수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대, 손절가는 24,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진성 TC라는 종목인데 두산 밥캡보다 오히려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국내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체 쪽에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해서 다 같이 들어가는 쪽의 대표적인 주자죠.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연료전지 사업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 퓨얼셀과 관련된 요즘 핫한 분야죠. 이쪽에서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에 따른 부분이 아직 시장에 좀 덜 부각된 측면들이 아닐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수소 관련주죠. 이쪽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주가도 안 비쌉니다. PL 7배 수준, PBR 1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8,000원대 미치기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목표가는 1차로 10,000원대, 손절가는 6,7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과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어느 정도 확정되면은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에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우리 시장에서의 전략 살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SK증권입니다. 오늘 5%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표주로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9위의 강스텐 바이오텍은 3%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8위에 LNF 연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5% 넘는 오름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7위의 아이큐어는 20% 넘는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돈의 폐질 패치제의 3상 환자 투약을 다음 달에 마무리한다는 소식에 어제장에서는 급등했는데요. 하루 만에 급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썼던 6위의 휴마시스 오늘 장에서는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5위에는 대정화금, 4위는 삼성중공업, 3위는 세노텍, 2위는 대아TI, 1위 랩지노믹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대정화금입니다. 시약 생산 업체인데요. 이 대정화금은 셀트리온 등의 회사의 원료 의약품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BBB의 코로나19 항원 현장 진단이 다음 달에 출시된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렇지만 스탑을 들고 싶어요. 더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절반 익절하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련다. 끝까지 버텨봐야지. 23,500원 라인을 영 못 뚫래. 안 뚫리면 폭락각? 일단 셀트리온과 엮이면 기본 연상인가? 이런 종목은 무서워서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글 보시면 KUM님께서 23,500원을 영 못 뚫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를 안 뚫으면 폭락인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사실은 뭐 지금 위치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엮인 종목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원료 의약품 공급하고 있고 또 조 바이든 후보와 이제 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미국 정치 테마주 엮여서 또 급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적 개선이나 연결되거나 뭐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급등은 투기성 급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상한가 이후에 이제 급등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가 24,000원에서 19,000원까지 밀렸다라는 것은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요 구간이죠. 네, 요 구간에서 이제 물렸던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도 좋지 않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도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일단 셀트리온과 엮이면 기본이 연상인가?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하셨는데 요즘 뭐 진짜 셀트리온 관련한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로나19 백신을 또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쵸. 또 2차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련주로 엮이면 또 같이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급등을 이어간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단기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든 아니면 이제 음봉이 뜨든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담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정 화금도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묶여서 급등했던 모멘텀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소진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5위 대정 화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4위 종목 만나볼게요. 4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10거래 연속 사상 최고 이 상한가 행진을 기록했던 삼성중공업가 이제 주가가 최근에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과연 고를 외칠 수 있는 전문가님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저는 일단 당연히 스탑을 드리겠고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당연히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3일 동안 3번 단타로 도합 17% 수익,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초보 개미들 꼬시다가 음봉으로 끝날 듯 다들 40만 원대 강하게 지지하는 거 봤지? 내가 누울 곳은 여기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 꼬시다가 음봉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음봉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양봉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약간 되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게 있는데 저점 구간에서 고가까지 이제 급등한 종목은 한 번에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지 라인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지지 라인을 만든 게 이제 62% 지지 되돌림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온 것이고 아마 내일까지도 추가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목표가를 한 47만 원 정도까지는 설정을 하고 좀 홀딩을 하시는 기술적 반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탑을 드린 것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반등한다 이거지 이게 이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 여전히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전에 10만 원대에서 이제 지금 40만 원이니까 지금 위치도 4배 정도 저점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네,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규 접근 이런 거 어렵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기술적 반등만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기술적 반등 47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3위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세노텍입니다. 세노텍 히토류 관련주죠. 미국 국방부가 화웨이 또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기업 20곳에 대해서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조금 오늘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종목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뭐 조금 더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스탑 들고 있는데요.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노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제 윗골이 길게 달더니만 상한가 갑니까? 빅텍보다 센 재료다. 상승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필 오늘 고가의 진입 역시 들어오자마자 물렸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에서는 상한가를 가겠냐라고 좀 희망을 가져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히토류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부각이 돼야겠죠. 네. 그러면 히토류 관련주는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재선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적당한 긴장 관계,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뭐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보다 드라이브를 가져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는데 중국과의 긴장 관계까지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지지율에 좋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좀 앞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갈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히토류 관련주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윗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상승할 때마다 역시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을 깨고 상한가까지 올라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갈등이 본격화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현재 위치에서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의 재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만나볼게요. 빅텍보다 센 재료다.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왜 빅테크를 센데로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미중 갈등이 더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데 네. 차라리 지금은 이슈로는 빅텍이 조금 더 세긴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발을 약간 멈췄지만 언제든지 어떤 행동이 나올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게를 비교한다면 방산 테마가 지금은 조금 더 뭐 강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방산주를 매수하자 이런 얘기는 이제 절대 아니고요. 굳이 이제 비교선을 두자면 현재 히토류 관련주가 방산주보다는 뭐 훨씬 더 강하고 뭐 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뭐 비교를 해보자면 방산주 테마가 조금은 더 강하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위 세노텍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이죠. 데아티아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경협주들이 올라갔죠.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썼는데 오늘은 돌아서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협주는 한번 스탑을 들어보고 싶어요. 여전히 좀 긴장감이 남아있으니까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에서 스탑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을 또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아티아에 대한 의견입니다. 방산주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구나. 경협주는 역시 안 돼. 참 알다가도 모를 차트다. 갈 거면 좀 시원하게 가자. 오늘 저가의 탑승 완료했습니다. 형님들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면은 방산주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 경협주는 역시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분위기가 1년 만에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경협주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는 전체적으로 네. 투자 관점으로 보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의견 똑같아요. 그래서 군사 도발을 일단은 멈췄지만 네. 앞으로 안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긴장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이 경협주라는 것은 결국은 네. 남한과 북한의 어떤 공동 사업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게 됐어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예를 들어서 완화된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다음에 경협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올해 안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 조성을 약간 이제 완화했다. 그 정도 관점에서만 경협주가 단기적으로 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데아티아이는 철도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네. 관련주가 역시 가려면 철도 관련된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남북 간 철도를 뭐 놓거나 이런 사업이 역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협주는 대부분 고평가입니다. 데아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크지는 않다라고 보니까요. 역시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전 고점이 될 수 있는 매물대를 일단 좀 벗겨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조금 더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6,9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규 접근은 어렵고 이왕 보유하고 계셨다면 조금만 더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나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아티아이가 상승 전환했네요.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목표가는 6,900원 설정해드렸으니까요. 이 구간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랩지노믹스입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오늘장 진단키트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는 근데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스탑을 들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다 스탑 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고가 하나도 없는 오늘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30층 거주민들 계신가요? 제 이웃이네요. 손해보더라도 집배가 고민 중. 외국인들 다 팔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폭락장 시작인가? 재료는 좋을 것 같아서 담고 싶은데 영 힘이 없긴 하네요. 오늘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다들 보니까 진짜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게시글부터 바로 볼게요. 30층 거주민들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30층? 네, 30층 거주민들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탈출을 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예. 오늘도 단기 급등했다가 3만 원대에서 이제 바로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매물에 대한 저항, 고점에 대한 부담 지금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적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을 크게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단 키트보다는 이제 치료제 관련주로 수급이 넘어가면서 그에 대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키트 관련주는 다 무너졌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미국에서 역시 확진자가 다시 한번 늘어나니까 키트 관련된 매출이 또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인데 하지만 여전히 치료제 관련주가 키트 관련주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진단 키트보다는 이제 치료제 관련주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급등 양봉으로 조금 지켜줬으면 모르겠는데 역시 윗꼬리를 달고 음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매물에 대한 부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거니까. 근데 지금이 2분기 실적 시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또 힘이 빠졌다가 2분기 실적 시즌이 올 때 그때 가서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물리신 분들도 일단은 나오셨다가 나중에 실적 발표 전에 저가 매수를 해서 조금 그때 가서 복구하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랩지노믹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의 의견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다 스탑을 두셨으니까 전문가님이 고를 외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때문에 종목 고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오늘은 그 코프라라는 개별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그 세라믹 소재,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소재입니다. 탄성도 좋고요, 강도도 강합니다. 하지만 철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산업 분야에 쓰일 수 있고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차체에 네. 들어가서 차량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데 차량 경량화가 중요한 이유는 차량이 가벼워지게 되면 기름을 덜 먹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들이 다 친환경 섹터와 엮여 있잖아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도 움직일 것이고 차량 경량화 관련주도 친환경과 묶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취매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또 코프라는 이제 앞서 그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지만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매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되는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으로는 현재 3,070원인데 현재가 구간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3,100원 이하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되는 가격 3,4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2,900원 정도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현진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로 코프라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